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라디오 사연을 듣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뭐니 해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전 너무 어려서부터 더울 땐 더운 곳에서, 추울 땐 추운 곳에서 일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더울 때면 시원한 곳에 앉아있는 게 소원이던 때도 있었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뜨겁고 치열했던 날들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 해요. 저는 배우고 싶은 게 참 많은 어린 소녀였어요.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은 모조리 다 다녀보고 싶었고, 공부뿐만 아니라 예체능에도 관심이 참 많은 아이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흔해 빠진 학원 하나를 다녀보지 못했었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이 이혼을 하셨었고, 저는 동생 그리고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지독한 가난에서 도망을 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집안 형편이 어떤지 너무나도 뻔히 잘 알고 있는 장녀였죠. 대학에 진학해서 남들처럼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원하는 공부도 해보고 싶었지만 전 어쩔 수 없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살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아직 학교를 더 다녀야 하는 동생이 있었기에 동생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희들에게 대학 공부를 시키는 건 사치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생이라도 번듯한 대학 졸업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분주하게 돈을 벌어야 했죠. 친구들은 집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미팅도 하고 캠퍼스 커플이 되어서 연애를 하기도 하면서 그 나이대에만 할 수 있는 예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저한텐 너무 딴 세상 같은 일일 뿐이었어요. 친구들 소식을 접하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지냈었죠. 3교대로 근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새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갈 수가 있나 싶었죠. 동생은 졸업식 날 저에게 학사모를 씌워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덕분에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언니. 나보다 언니가 학사모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제 언니도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언니를 위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됐다 됐어. 네 학사모 한번 써봤으면 그걸로 만족해. 무슨 80 먹은 사람처럼 말을 해, 언니. 우리 학교만 해도 30 넘어서 입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난 언니가 뭐든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동생의 말에 진심 어린 마음이 묻어나 있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엔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학교를 다녀보고 싶기도 하고 나이는 적지 않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더 늦으면 정말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학교에 들어가 보자 하고 용기를 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미 연차가 어느 정도 쌓여 있었고 감사하게도 회사에서도 직원의 배움을 막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조심스레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다가 저는 27살의 늦은 나이에 야간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간호대에 꼭 가고 싶었었는데 조금 늦게나마 저의 꿈을 이루게 되었죠.
회사에서 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근무 스케줄을 맞춰주셨거든요. 학교 다니는 일이 참 재미있고 신나더라고요. 낮에는 일하랴, 밤에는 공부하랴,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힘든 줄도 모르고 학교 생활에 심취해 있었어요. 학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처럼 공부의 시기를 놓치고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각기 사연이 있다 보니 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수다 떠는 일이 그렇게나 재밌더라고요. 다시 고등학교에 올 기분이 들었어요. 그중 학교에서 만난 한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도 동갑이고 서로 살아온 환경도 비슷해서 입학하자마자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속 이야기를 편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학교 친구가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2살 많은 오빠인데 성격도 착하고 생활력도 있는 게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요. 우습지만 저는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걱정되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보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묘한 끌림 같은 게 느껴지더군요. 신기했어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토록 편안함을 느낀다는 게요. 저는 오빠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로 더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오빠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한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는 말에 너무 깊은 공감을 하고 서로가 위안이 되는 기분마저 느꼈어요.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무탈하게 지낼 수 있다고들 하시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서로 너무 비슷하니까 잘 맞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오빠, 우리 결혼은 나 학교 마치면 하는 게 어때? 학교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은 더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이제 2년 남았는데 그래도 학교 졸업하면 간호사로 바로 취업도 할 수 있고 지금보다 벌이도 더 나아질 거야. 그래서 학교 마치는 대로 결혼하고 싶은데 오빠 생각은 어때? 결혼하고 졸업하나 졸업하고 결혼하나 어차피 그게 그거 같아서 나는 얼른 하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자기 엄청 보고 싶어 하셔. 인사 한번 드리러 가는 거 어때? 우선 결혼을 약속하긴 했으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 어찌나 떨리고 긴장되던지요. 제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가족분들은 저를 반겨주시는 분위기였죠. 오히려 어차피 할 결혼이니 그냥 빨리 해치우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른들마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더 미룰 요량이 없다 싶었어요. 그 길로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고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해서 6개월 만에 식을 올렸답니다. 6개월 사이에 남자친구에서 남편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저희는 일단 제가 졸업을 하고 여윳돈이 생길 때까지 시댁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고시 공부 중이신 아주버님까지 5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된 거였죠. 저도 참 없이 살았지만 남편은 저희 집보다 형편이 더 열악하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시부모님은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디가 편찮으셔서 그러신가 싶었는데 다들 별 이유 없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 계셨던 겁니다.
아픈 몸으로도 매일같이 일을 나가셨던 아빠를 보고 자란 저희 집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분위기에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 집에선 이렇게 사는 게 룰인 것 같더군요.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건 남편과 저 둘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복병이 있었는데 좁은 집에서 복작거리면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리기 때문에 말 한마디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집에 공부를 하고 계신 아주버님 때문에 소음에 더더욱이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불편한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졸업을 하면, 간호사가 되면, 집이 생기면 이라는 생각으로 지낼 수 있었죠. 당신은 나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혼자서 먼 걸로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까지 다 같이 지내고 있었던 거야? 부모님도 간간히 일을 하시긴 하셨는데 벌이라고까진 말하기 좀 어려웠어.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아. 당신 참 알뜰살뜰하다. 그 와중에 나랑 데이트도 하고 내 선물도 사주고 다시 보이는데? 내가 좀 그런 편이긴 하지. 당신 나랑 결혼한 거 정말 잘한 거라니까. 요즘 나 같은 남자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아유, 말이나 못하면. 좀만 더 힘내서 우리도 얼른 분가하고 그러자. 결혼 전에는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것도 빠듯하고 촉박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아침밥을 차리는 일이 저의 역할이 되어 있어서 밤엔 정말 2~3시간도 잘 못 자는 것 같았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야 할 공부의 양이 더 늘어나고 있었고 밤에 수업만 마친다고 공부량을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늦잠을 자기 일쑤였죠. 더군다나 저는 결혼 전에도 집에서 뭘 해먹고 그러지는 않았어서 요리하는 손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는 저녁에 드신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그냥 두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아침부터 저녁 드신 걸 설거지하고 아침 준비를 해야 했어요. 요리하는 손도 느린 데다가 늦잠까지 자는 며느리가 이뻐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어김없이 늦게 일어나고 자고 정신없이 아침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어머님이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너 그 야간 대학인지 뭔지 그냥 때려치워라. 뭐 한다고 이렇게 맨날 늦잠이나 자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모습 보이면 시애미인 나는 뭐라고 생각하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밤새 공부하느라 그랬는데 제가 늦잠 자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할게요.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너는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애가 무슨 밤마다 공부한다고 쏘다니기나 하고 일 마치고 나서 시부모한테 밥 차려줘 줄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니? 여자가 나중에 애 키워주고 밥 잘하면 그만인걸. 뭐 한다고 공부한답시고 설치는 거냐? 그 학비는 또 어느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고? 어머님, 학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벌어서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다니는 거고 절대 그이가 제 공부에 돈 쓰는 거 아니니까 염려 마세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건 그이랑 결혼 전에 미리 다 이야기됐던 거예요. 얘기됐다는 게 나랑 얘기된 건 아니지 않니? 그리고 너 모아둔 돈이 그렇게나 있으면 네 시애미 시아버지한테 선물이나 하나 해줄 생각을 못하고 네 욕심만 채우는데 그렇게 발악을 해야겠니? 아유, 됐다. 아침이나 차려라. 네 시아버지 시장이 하신다. 결혼 전에는 분명 남편과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딴소리를 하시니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한탄할 겨를이 없었죠. 이번 학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님께 혼나기나 하고 시험까지 망쳐버리면 정말 기분이 좋지 못할 것 같았죠.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다행히도 원하는 성적을 거뒀고 그렇게 학기는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딱 한 학년만 다니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신나더군요. 행복한 마음만 가득했죠. 그때 저는 불행이 점점 저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 큰 사건이 생겨버렸거든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싶었어요. 남편에게 슬쩍 왜 그런 건지 물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자주 나가시는 개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투자하라는 말을 믿고 개주에게 돈을 넘겼다가 그 돈을 홀랑 들고 튀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집이 아주 초상집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게 이 사람아, 그걸 잘 알아보고 돈을 줬어야지. 무턱대고 그러면 어떡해? 우리 지금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아이고, 그 아줌마가 사기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아이고 머리야. 엄마,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진정해 보세요.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아주버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 일단 물 좀 드시고 잠깐 누워 계셔요. 그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 돈으로 투자 성공을 하면 집으로 옮겨갈 생각이셨다고 하는데 사기당한 돈을 채워넣지 못하면 저희 온 가족이 다 맨바닥에 주저앉을 상황이었죠. 아버님은 아예 나몰라라 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그저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시고 정말 난감했어요. 아주버님은 또 자기 공부해야 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시어머님은 아침상을 차리는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가, 너 학교 간다고 모아놓은 돈 좀 있다고 했지? 그걸로 우리 좀 일단 급한 불을 해결하자. 가족이 먼저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너도 우리가 다 같이 맨몸으로 바깥에 나가서 사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등록금이요? 저 다음 주에 등록금 내야 하는데 그거 내고 나면 잔금이 얼마 안 남아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 학교인지 뭐니는 1년 늦출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가족이 중요하지 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 어머님, 물론 가족이 중요하죠. 근데 그 돈은 너 지금 너 원하는 공부하면서 살겠다고? 가족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냐? 네 시애 미시애비가 이렇게 늙어서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일단 그 돈으로 급한 불은 끄는 걸로 하고 학교는 한 학기 미룰게요. 그래. 진짜 그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안 그러니? 아버지 곧 일어나신다. 얼른 밥 차려라.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분가할 때 쓰려고 모아둔 남편의 돈이랑 제 등록금으로 마련해둔 돈을 보태서 시어머님이 사기당한 걸 처리하기로 했어요. 제 공부는 1년 늦춰졌고 이렇게 되면 분가도 1년 늦춰진 거겠죠. 솔직히 졸업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엄마도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그러셨을 거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잊고 지내자. 남편의 말을 들으니 시어머님의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당장 돈은 빨리 더 버는 게 중요하니 학교도 못 다니게 된 마당에 일을 더 늘려서 하기로 했죠. 회사 일을 마치면 근처 반찬 가게에서 전 부치는 일을 하면서 추가로 일을 했답니다.
안 그래도 요리에 서툴었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남편과 둘이 합심해서 열심히 벌어서 생각보다 금방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지난 1년간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고시 시험을 치르셨어요. 결과를 기다리면서 온 가족이 다들 초조해했네요. 그리고 저는 1년을 다시 기다려 학교 재등록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시험에서 낙방을 한 겁니다. 절대 떨어질 일 없다고 그렇게나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아주버님의 낙방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 장남은 한 번에 턱하니 붙을 줄 알았는데 낙방이라니. 아, 정말 말도 안 돼요. 저 말고는 붙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은 낙방의 슬픔으로 방에 틀어박혀서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울고만 계신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새로 직장을 구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희 시댁이 계속 공부를 밀어줄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주버님이 방에서 나오지 않은 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살갗으로 와닿았어요. 그리고 입을 대시는데 정말 도망치고 싶었답니다. 니들도 알다시피 니 형이 이번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알 거야. 근데 낙방에서 저러고 있으니 나도 마음이 편치를 못해. 아, 내가 사고치는 바람에 네 형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힘든 와중에도 고시 시험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낙방이라니. 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니들이 형 공부하는데 좀 보태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서도 나랏밥 먹는 사람이 하나 나오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아. 안 그래? 아이, 그렇긴 하죠, 엄마. 근데 우리가 당장 무슨 돈이 있어서 형 공부까지 시켜주겠어요? 아가, 너 정말 네 아주버님 공부시킬 돈 없냐? 저 말은 제 등록금을 알고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님, 이번만큼은 정말 안 돼요. 저 1년이나 학교 늦춘 거 아시잖아요. 졸업만 바라보고 죽어라 이래서 어머님 일도 해결했고 제 등록금도 얼추 모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다 모으지도 못했고요. 아주버님도 하고 싶은 게 있으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님. 그래서 너 공부하겠다고 우리 장남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이거니? 예, 너 참 이기적이고 어리석다. 그리고 여자가 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니? 집에서 장남이 성공하는데 여자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대장부 꿈이 중요하지. 여자들은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어. 니들 형이 공무원만 딱 붙어봐. 니들한테 보답 안 할 것 같아? 일단 엄마 너무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제가 이 사람 잘 타일러서 얘기해 볼 테니까 일단 좀 쉬고 계셔요. 여보, 나가자. 남편은 제가 학업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넘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참 밉게 느껴졌어요. 방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제게 말을 하더군요. 여보, 근데 일단 말이 맞는 것 같아. 장남한테 공부 밀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형, 얼마나 속상하면 저러고 있겠어. 당신 얼마나 졸업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알겠는데, 우리 이번 한 번만 형한테 양보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럼 당신도 어머님 말씀처럼 내가 죽어라 모은 돈으로 아주버님 공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는? 우리 결혼할 때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상황이 결혼 전이랑은 달라졌잖아. 우리 집에서도 공무원 한번 봐야지. 안 그래? 당신이 간호사가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영예로울 수도 있어. 형도 많이 고마워할 거고. 아주버님이 나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집안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며 인물이 나온다고 아주버님께 온전히 모든 걸 다 건 상태였죠. 그걸 아주버님도 알기에 그 부담감이 엄청났어요. 그러니 제가 저의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천하의 나쁜 인간이 되는 분위기였죠. 전 이 결혼 생활을 깨버릴 용기 따위는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의 뒷바라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아주버님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그 이후 저는 학교는 아예 포기를 하고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지냈어요. 함께 공부하던 친한 친구는 졸업을 1년 앞두고 자퇴를 해버린 저에게 안타깝고 서운함을 많이 토했었죠. 속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했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낼 뿐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아주버님은 그의 시험에도 낙방을 했어요. 정말 허탈하고 허무했죠. 시부모님은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1년 더 하면 된다고 하면서 서로를 위하시더군요. 당신들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가 차려드린 밥상에서 식사하시고 저와 남편이 벌어다 드린 돈으로 생활하시고 제 돈으로 장남 공부까지 하는 거니 어려울 게 없으셨겠죠. 남편은 그 사이에 다니던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집을 떠나 지내야 했어요. 시댁에서의 삶은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꼴이 돼버린 거였죠. 저희 부부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제가 간호사가 된 이후 1년 정도 지나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 이뤄질 수 없게 되었어요.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시어머님도 저희가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니들 애 낳으면 그 애는 누가 키워줘야 하는데 다 내가 봐줘야 하는 거잖니. 아니면 애기 네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그럼 또 장난 공부는 누가 시킬 거야. 정 낳고 싶으면 애기 네가 돈을 더 벌어서 나한테 월급을 꼬박꼬박 주면 애 봐줄 생각은 있어. 근데 그거 아니면 난 절대 못해. 아들 둘 키우는 것도 징글징글했어. 시댁에서 이런 식이니 여지껏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일해오는데 집안일도 안 하시는 시어머님이 애를 봐줄 거라는 생각조차 기대조차 하지도 않았죠. 아주버님은 그 이후로도 무려 6년이나 더 공부를 하셨어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6년이었으니까요. 저도 한계치에 치닫고 있었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남편도 집에 없으니 더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건지 가장으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과 함께 사는 시간은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도 여전히 힘들고 숨막혔어요. 거기에 아주버님 뒷바라지까지 너무 힘들었죠. 당장 이 집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우연치 않게 회사 동료에게 정보를 얻어 주택 청약을 넣게 되었어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만큼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런 브랜드 아파트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기다니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이런 볕들 날이 오다니. 그동안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온 저는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더니 드디어 아주버님도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버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결과지만 저는 자부할 수 있었어요. 결코 저 없었으면 그 달콤한 합격을 맛볼 수 없었을 거라고요. 집에서는 아주 격경사로 들떴었죠. 아, 우리 장남이 결국 해낼 줄 알았어. 9급도 아니고 7급이라니. 자그마치 7급. 정말 이 애미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에이, 엄마 뭘요. 다 재수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재수 씨, 그 아파트 청약 당첨된 거 축하드려요. 요즘 그거 완전 로또 청약이라고 하던데 운 좋으시네요. 공부는 네가 했지 제가 대신해줬니? 다 네가 잘나서 성공한 건데 겸손도 하지 우리 장남. 너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아서 뭐래도 분명 될 거라고 생각했어. 앞으로 잘난 여자들이 7급 공무원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아주 줄줄 들러붙을 거야. 그중 하나 골라 잡으면 돼. 우리 장남 인생은 이제 폈다 폈어. 아유, 아주버님 별 말씀을요. 일단 합격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어머님, 물론 아주버님이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저 없었으면 어떻게 합격하셨겠어요? 제가 제 인생 포기해가면서 뒷바라지 해드렸더니 합격하신 거겠죠. 너는 좋은 날 그렇게 꼭 초를 쳐야겠니? 그냥 아주버님이 훌륭하셔서 합격하신 겁니다.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꼭 저런다니까. 며느리가 맞는 말 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이 양반아. 제가 입 바른 소리를 하니 아버님이 웬일로 맞장구를 쳐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공부시키는 것도 끝났고 저는 홀가분하게 분가를 하게 되었으니 정말 더없이 기쁘고 좋더라고요. 남편은 일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들르고 있어서 평일엔 아예 혼자 지내는데 어찌나 편하고 좋던지요. 전에 살던 집은 이미 지어진 지가 30년이 넘은 낡은 빌라였어서 이래저래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사 온 집은 신축이라 그런지 너무 편하고 좋더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름 있는 아파트라서 그런지 주민들도 다들 젠틀하고 친절한 게 동네 사람들 볼 맛도 났다니까요. 더군다나 가장 좋은 것은 더 이상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 식사를 챙기지 않아도 됐다는 점과 아주버님의 공부가 끝났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부부의 앞날만 생각하면 됐으니 더없이 좋았어요. 아주버님은 합격을 하신 그 해에 선을 봤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조교수 일을 하는 여자였어요. 그쪽에서도 아주버님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일사천리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박사 며느리가 집에 들어올 생각에 마음이 부푸셨는지 저를 등한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입 바른 소리를 잘하고 시댁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왔는데 박사 며느리와 비교했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였겠죠. 한 번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박사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다. 7급 공무원과 박사 며느리라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지난주에 인사하러 왔는데 많이 배워서 그런지 확실히 아우라가 다르더만. 너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랑은 아예 딴판이야. 아주 반질반질한 블라우스를 딱 입고 오는데 그냥 봐도 박사님 같고 많이 배운 티가 나더라. 너 처음 봤을 때는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도 않는다. 딱 봐도 흐질근하게 와서 나는 무슨 동네 마실 나온 줄 알았잖니? 안 그래도 없이 사는 집애가 엄마 없이 커서 그런지 너도 한눈에 봐도 티가 딱 나긴 했어. 이 사람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래도 아버지 생각엔 우리 작은 며느리가 있었으니까 장남이 합격도 하고 좋은 여자랑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너 다니던 학교도 포기하고 지원해 준 거잖니.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리 작은 며느리가 제일 고생 많았지. 맏며느리 노릇은 다 하고. 아니, 시집을 왔으면 그 정도는 다 아는 거지 뭘 그렇게 대단한 거랬다고 애를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자가 공부 많이 해봤자 뭐 좋다고. 어머님, 좀 전까지는 박사 며느리 보신다고 좋아하셨잖아요. 박사까지 따려면 공부를 몇 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 거죠? 아이, 저게 따박따박 말 대답을 하고. 아, 너랑 박사 며느리랑 급이 같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자가 공부 많이 하면 뭐가 좋냐고 하더니 박사 며느리 본다고 입이 귀에 걸려 있는데 그 꼴이 아주 우습기 짝이 없었어요. 한 입으로 그렇게 말을 바꾸는 모양새가 아주 별 볼 일 없었죠. 그걸 가지고 또 한마디 했다고 화르륵거리면서 성을 내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것도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아주버님은 결혼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불쑥 말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에 많이 놀랐죠. 집에 들어와서는 안방이고 옷방이고 그냥 문을 활짝 열어서 쓱 보고 나가시더니 저에게 얘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아, 그래. 집이 신축이라 그런지 확실히 깔끔하고 모양새가 좋네.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오게 된 건데 이 집 너희 형님 될 사람한테 양보 좀 했으면 한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7급 공무원도 나오고 박사까지 딴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집은 해줘야 할 것 아니겠니? 집은 우리가 해가야 네 아주버님이 체면이 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머님, 그건 아니죠. 아주버님 공부를 8년 가까이 거의 제가 다 시켰는데 이젠 집까지 달라고요? 집만큼은 절대 안 돼요. 아주버님 공무원이시니까 대출 잘 나올 건데 대출 끌어다가 집 들어가면 되는데 왜 저한테 집까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그게 됐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겠지, 이거사. 공무원 되자마자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끌어다가 외제차인지 뭐인지 그거 사느라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쪽 집이 좀 사는 집이라 집 정도는 해가야 우리 아들이 기가 사는데 그것도 못 해준다는 거냐? 그리고 네 아주버님 공부시킨 걸로 왜 그렇게 유세를 떠는 건데? 가족끼리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셔야 대꾸를 하죠. 어느 집에서 동생 내외가 형한테 고시 뒷바라지 시켜주고 집까지 해주겠어요? 저 아주버님 공부시키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능력이 없는 걸 왜 자꾸 저한테서 채우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이게 보자 하니까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 그리고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너는 원룸 같은 데 살다가 또 돈 모아서 더 좋은 아파트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가족끼리 좋은 건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을 해야지. 우리 장남은 지금 일생일대 애기애인데 그럼 이마저 못하게 앞길을 막아야 속이 시원하랴? 어차피 작은 애 주말에만 집에 오는데 그냥 조그만 원룸 들어가 살아도 충분한 거잖아. 박사 며느리가 단칸방에서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니. 네가 원룸에서 사는 건 딱 잘 어울려. 안 그러니? 너 거울을 좀 보고 말을 해라.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어불성설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살 욕심을 내고 있어? 시모의 말에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하다못해 저희 집으로 아주버님의 짐까지 밀어넣는 겁니다. 집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냐 하니 남편 놈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심지어는 아주버님도 제 집을 빼앗아 가려고 지 엄마랑 합세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정말 못돼 처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황당했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그냥 범법행위잖아요. 저는 이 꼴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고 예비 형님이 예단을 가지고 온다는 날에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들으라고 크게 얘기했죠. 예비 형님, 그 예단 저한테 주시면 돼요. 여태껏 아주버님 공부는 저 다니던 학교까지 포기하면서 제가 다 시켰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셨으니 이 예단비는 당연히 제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원래 가족끼리 좋은 건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가져갈게요. 형님도 이제 이 집 식구가 되실 예정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저희 시댁은 원래 이런 집이에요. 아 참, 아주버님 외제차 사느라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끌어다 써서 대출 못 받는 건 예비 형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걸 요즘은 카푸어라고 한다죠. 그래도 곧 부부가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말을 하셨겠죠? 제가 격양이 되어 이렇게 말을 하니 예비 형님 얼굴이 질려서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며 예단비를 가지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가더군요. 떠나는 예비 형님을 시모라는 인간이 붙잡으면서 제가 지금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저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아주버님 짐들을 억지로 밀어넣고 제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것이 담긴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놀라면서 더 막 도망을 치시는 거예요. 시모도 그 사진을 보니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아버님은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니 분수대로 살아야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욕심을 그렇게 내더니 잘한다, 잘해. 결국 아주버님은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 쪽의 실체가 다 까발려졌으니 더 유지할 수 없는 게 당연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지저분한 소송까지 이어질 뻔했죠. 그때 제 동생의 남자친구인 예비 제부가 변호사여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줬어요. 결국 그 양심 없는 집안과 인연을 아예 끊어버리게 되었죠. 그동안 시댁이 도와주고 돈 갖다 바친 게 아까웠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연을 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엔 아이를 돌봐줄 생각이 없으니 낳지 말라던 시어머니가 얄밉게 느껴졌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이혼까지 수월해졌으니 오히려 고맙다 싶더군요. 근데 그 시모라는 인간은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저 따위는 필요 없다면서 박사보다 더 직업 좋고 더 잘나고 돈 많은 큰 며느리를 볼 거라고 호언장담을 떵떵거리면서 하더라고요. 아들이 7급 공무원인데 뭐가 무섭냐면서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주버님은 매번 결혼 직전에 파혼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여자가 빚이 1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마쳤으니 물을 수도 없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 완전 똥 밟은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전 시모는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러더니 마음이 급했는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 아가, 내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다. 나한테 며느리는 너 하나뿐인데 내가 그때는 7급 공무원 된 아들의 눈이 멀어서 너의 소중함을 너무 몰랐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니? 가족끼리 원래 사이가 안 좋기도 하는 건데 살다 보면 그때 그랬던 건 다 잊혀지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랑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이미 이혼까지 한마당에 잘해보긴 뭘 잘해봐요. 박사보다 더 능력 좋은 며느리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건 제발 뭐 하나라도 좀 지켜보세요.
큰 손주 보셨으니 이제 돈 받아가면서 애 봐주셔야죠.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더 배부르기 전에 한 푼이라도 벌어서 월급 줄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알고 계세요. 짜증나니까 빨리 나가세요. 예,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집에 다시 들어와서 같이 잘해보자. 너 생활력도 좋고 똑똑하잖니. 아이, 엄마가 이제야 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손을 빌어가면서 애걸복걸을 하지만 이미 다 끝나버린 마당에 재결합은 무슨 재결합이겠어요. 그냥 이전 시물을 내쫓았답니다. 그렇게 결혼한 아주버님 내외는 둘 다 생활력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라 결국 그 낡아 빠진 빌라를 팔고 외제차를 팔아서 빚은 어찌저찌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는 가족애이더군요. 그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버님 하나뿐이라 결국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집의 가장으로 무거운 삶을 짊어지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은혜를 모르고 원수로 갚으려 하더니 꼴 좋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어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혼한 이후로 다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이전에 받았던 학점을 인정해줘서 3학년부터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나머지 학비는 동생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대학교 보내줘서 너무 고마웠다면서 자기도 이제 돈을 버니까 저에게 그 정도 보답을 하고 싶다더군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기특하더라고요. 결국 올해 초에 졸업을 해서 현재는 꿈에 들이던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아픈 사람을 보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래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된 이후 대출을 좀 더 끌어다가 평수를 넓혀 이사를 준비 중이에요. 이혼을 하고 나서 행복 그 자체인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인생사 참 별의별 일들이 많다는데 저한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